이 양반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산수화를 많이 그려요. 자기 집,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산수화를 계속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렸던 것은 관념입니다. 관념 산수를 그리는데 가만히 보면은 경제의 박통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중국의 관념 산수를 따라 그리면서 그러면서 조선만의 것을 같이 절충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모습. 그래서 당대에는 중국에서 3대 화가를 뽑으면은 경제 정서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현재 신사정은 중국 3대 화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식의 어떤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우리만의 것을 절충시키는 방법. 이런 식의 방향이 또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통합국가 문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음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문학인데 과학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경제학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시켜가지고 하나의 개념 혹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현재 통합국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고요. 실제로 이 학생들한테 주면은 이런 식의 답안을 잘 못 쓰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삐딱하게 계속 문제를 접근하게 계속 시키다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추리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 문제 보면은 교과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게 옆에 문제는 이것도 이대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계 사시예요. 어느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입새이는 바람에 떠나는 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사랑하는 애성시 넘버 2, 넘버 1은 김춘수의 꽃이더라고요. 넘버 2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고 이 시를 비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를 비판할 때 물론 이제 지문이 별도로 주어졌는데 지문 없이 1학년 애들한테 주오게 되면은 가끔씩 놀라운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 도덕심의 과시라는 것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대학 문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럽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니면은 자기의 높은 도덕심을 과시하려는 거다. 아니면은 이건 하나의 강박이다. 집착이다. 그래서 이러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다. 이 시를 보고, 이 아름다운 시를 보고. 그러니까 교과 지식만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교과서에 혹은 언어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삐딱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기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도 이제 본인이 잘하면 되는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BEP 교육에 익숙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사례 7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대 문제, 이것도 어머니들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인데 원래 대학 문제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을 갖다 놓는데 어머니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나 넣습니다. 다음 지식을 참고해서 고대 문제거든요.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기견에 논술하세요. 공감은 얼마만큼 내가 너를 공감을 잘하느냐, 이해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공감은 우리가 공감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공감의 정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저 멀리 아프리카 혹은 가나나 수단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하고 공감의 정도가 낮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지시문이 뭐가 나왔었냐면 첫 번째 사회 공포주의입니다. 인류애죠. 쉽게 얘기하면 온 세상이 전부 다 형제이다. 누구를 특별히 잘 대하고 누구를 특별히 못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사회동포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은 원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더 크고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멀어지게 되고 그보다 더 멀면 사라지게 되겠죠. 원근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이 이 시가 나온 겁니다. 이 시는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별한 다음에 아파하고 그만큼 더 성숙했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얘기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와 당신이 공감의 일도 굉장히 깊었겠죠. 그리고 전 인류가 70억 인류가 있다면은 이 당신은 다시 인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깊은 공감을 하고 났더니만 이전에 나와는 별도의 존재였던 인류가 나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깊이 있는 당신과의 깊이 있는 교감, 공감이 내 주변의 사람과의 아주 깊이 있는 공감이 결국은 인류애로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공포주의와 원근법,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지만 알고 보면 이 원근법,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이 결국은 사회공포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라는 문제죠. 그래서 고대 문제는 이런 식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결국 알고 같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 것도 비슷한데요. 신뢰와 불신의 관계에서 다음 지시문을 분석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 물론 그 첫 번째 지시문은 이제 신뢰 유형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불신사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한 문제였고, 지문이었고, 세 번째가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연애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점에서 마빈 헤글러라는 권투 선수에 대한 이제 시인데, 이 점에서 무신론자와 같지만 마빈 헤글러는 무신론자와 같지만 믿음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 다음 3년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는 벌거벗은 채 승부에 강해서 한다. 이 점은 순교자와 같다. 무신론자이면서 동시에 순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순교자가 서로 대립되는 거죠. 불신과 신뢰의 대립인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은 둘 다 같은 사람이다. 극단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불신사회, 세상에 대한 극단적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같다는 걸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고대 문제의 핵심이죠.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논술 문제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일단은 분량을 5시간 안에 다 써야지 그래야지 붙습니다. 연대는 어쨌거나 문장력을 좀 많이 기대해야 되고, 문장력 이럴 때 그 한자어를 많이 써서 결국은 이제 그 최근 논술은 포장지 싸움이거든요. 형식과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이 있어서 차별화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대 문제도 결국 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보이게 썼느냐, 내가 얼마만큼 있어 보이는 학생이냐, 이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속담, 격언 이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사성 이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흔히 학생들이 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가 이만큼이라면은 자기 글에 받는 어휘는 한 이만큼도 안 돼요. 맨날 쓰는 말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이거를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보는 말 이런 것들을 막 사전 찾아갖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그걸 써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면 아는 말인데 절대 자기 글에 닿지 않는 한자가 있습니다. 양상, 아니면 간주한다. 보면 알죠? 근데 학생들이 그걸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현상이란 말도 거의 안 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래 이미 알고 있는 말들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 이거는 사실 태고가 가장 정답입니다. 학생이 제일 지겨워하지만은 자기 글을 놓고 계속 태고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너무 지겨워하면 이제 타협을 해야죠. 지겨워하는데 끝까지 괴롭히면은 학생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긴 하는데 이제 한두 번 정도 다시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속 다듬어 주면서 말을 제가 대신 찾아주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이제 전혀 생뚱맞은 어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들, 알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갖다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를 많이 쓰고 문장을 깔끔하게 쓰는 학생이
문장력이 좋은 학생이고 이런 학생들이 특히 연대나 이런 데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왔고요. 그러니까 아주 문장이 퍼펙트한 학생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기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문장이 조금 지루한 학생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붙기도 하거든요.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한자어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연대 붙었던 학생이 일반 처음에 그게 걔가 난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걔가 1, 2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얘가 1등급 2개니까 그 해에는 연대가 111 요구하기 바로 전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11이 아니라 그러니까 2개니까 1등급 2개니까 얘는 우선이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 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서 요구했던 것은 수리 외국어 1등급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못하고 언외 1등급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때 단과대학별로 이제 요구했던 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얘 글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문장은 조금 지루해요. 지루한데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자어를 많이 쓰는 학생이 연대에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사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머니들 논술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학대 안녕을 좀 아실 겁니다. 사학대는 학생이 사고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문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학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6학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정말로 이게 말이 되냐? 학생들에게 이거를 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져 있긴 한데 한마디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 지문이 하도 어렵다 하니까 점점 쉬워졌어요. 점점 쉬워지다가 작년에 올해 2012학년도에 다시 예전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순진하게 원문을 있는 그대로 갖다 주고 심지어 원문이 마음에 안 들면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번역이 더 엉망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엉망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거를 2012년도에는 원문이 아니라 원문을 소개하는 글을 따옵니다. 근데 소개하는 글인데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글을 놓고 그래서 이 서강대학교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이론을 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사례를 주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론과 사례를 이제 이거를 관계를 묻는데 이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성장이다 라고 하면 이 사례는 분배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 사례를 분배에 관련된 얘기다.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 자체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이 원리들끼리, 이론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는 비약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례 하나 놓고 원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서강대는 이런 식으로 추상화 혹은 비약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서강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엄청 높아요. 여기에 대한 독해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학들이 있고 많은 대학들이 더 있는데 쭉 다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년별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1학년은 어쨌거나 사고력을 중심으로 사고력과 문장력이 두 가지인데 두 마리 토끼죠. 사고력을 키워주는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이제 LG그룹 공채 문제거든요. 화면 손잡이는 어느 쪽에 달려 있을까요? 쪽? 나오죠. 왼쪽, 오른쪽. 근데 대학의 요구하는 창의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바깥쪽에 달려있죠. 바깥쪽, 그죠? 안쪽, 그러니까 이 왼쪽 오른쪽 혹은 이런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쪽이라는 걸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 1학년 애들은 자 그러면은 바깥에 대해서 바깥은 우리는 보통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이 있다. 1학년 애들의 수업은 뭐냐면은 바깥이 먼저일 건 아닐까. 그래서 바깥이 있은 다음에 안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정체성의 문제랑 연결시켜서 남이 있고 내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건가? 남이 있어야지 내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안이 먼저고 바깥이 나중이고 내가 먼저고 남이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이 먼저고 남이 존재해야지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가령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커피 많이 보급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커피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는 대부분 거시사거든요. 크게 영웅의 역사, 왕조의 역사 이렇게 되는데 세계적인 학문의 추세는 비시사예요. 작은 것들을 하나 보면은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커피의 역사만 보면은 유럽의 역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래서 원래 커피는 보급시켰던 게 이슬람 애들이죠.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마호멧이 꿈에 꿈꾸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행렬하는데 힘들다 그러더니 신이 계시를 줘가지고 먹게 된 게 이게 커피거든요. 이 커피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 전파가 되죠. 유럽에 전파되었고 영국에 가서는 커피하우스를 만들게 되고 프랑스로 가서는 살롱을 만들게 되고 그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식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커피 문화가 달라집니다. 영국은 커피를 버려요. 그 다음에 선택한 게 홍차죠. 왜냐하면 커피가 프랑스에 먼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나중에 전달됐으니까 영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벌에 대한 쓸데없는 라이벌의식이 생긴 거죠. 근데 마침 또 영국은 인도라고 하는 식민지가 있거든요. 그 식민지를 통해서 다른 차 문화가 발달해죠. 홍차가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주변에 어떤 사례들,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여가수가 누구냐. 그래서 쫙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이 어느 기획사 출신이냐. 기획사들 쭉 얘기하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공급자 몇몇이 전 세계의 어떤 문화를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소재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2학년 수업은 내용적으로 따지면은 좀 더 깊이가 있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혹은 교과서인데 교과를 넘어서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심도 깊은 얘기들을 좀 하게 되죠. 네.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과정, 사실은 그 지문을 놓고 그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지문을 놓고 학생들을 그냥 보게 하면은 이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90년대 중반에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이제 학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현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학별 유형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이 유형별로 쭉 이제 예를 들어서 요약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비교 그러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비교하면 A와 B를 비교하세요 그러면은 A는 이렇다 반면 B는 이렇다 이렇게 쓰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그러면은 A와 공통점과 차이점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반면 차이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쳤더니만 이걸 굉장히 강조했더니만 이제 세계 비교를 하게 되죠. 세계를 비교하니까 이런 애들 매년 꼭 나옵니다.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반면 차이점은 무엇이다? A와 C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반면 차이점은 무엇이다? B와 C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반면 차이점은 무엇이다? 학생이 굉장히 공들여서 앞의 내용들을 다 비껴가면서 정말 힘들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개 비교하게 되면 이제 한 방에 두 팀으로 쪼개라. A 대 BC 아니면은 뭐 B 대 AC 그도 상관없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또 B와 C는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2단계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령일 수 있는데 이런 요령들이나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비교 아니면 자료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표와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냥 도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다, 훨씬 많다.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을 써요. 도표로 얘기하면 도표가 나오면 무조건 80%, 90% 숫자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하는 거 숫자로 쓰게 만들고 자료를 바라보는 거, 전체 경영 파악하고 특이한 지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별로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1학년은 이제 좀 익숙한 소리를 낯설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 2학년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접근을 하려고 하고, 3학년은 이제 실전이죠. 대학별로 유형을 대학별로 접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작년이 올해죠. 올해 이제 3학년 애들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대 10월 1일 날 올해 시험 봤는데 10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몇 년 전부터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볼 건데 1학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쭉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3학년 중간 기말 빠지고 2학년, 1학년들은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 이제 넉 달씩 1년에 빠지거든요. 이게 빠지면은 학생이 초기화돼서 와요. 이렇게 글이 쫙 늘어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달 텀이 탁 생기면 초기화돼가지고 다시 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시 한참 올라갔을 때로 이게 뚝 떨어졌다가 한참 올라갔을 때 이거 회복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빨라서 다시 몇 번 만에 회복하고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중간기말을 무시하고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쭉 가르쳤는데 이렇게 한 9개월이죠. 만으로 9개월 중간에 중간기말 빠지고 그런데 10월 직전에 개중에 몇 명은 그 이전에 한 7월달, 6월달 정도에 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 시험을 그때 봐도 되겠다 싶은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로 시험 보기 직전에 이 정도면 연대 가서 시험 볼 수 있구나 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월달부터 시작했을 때 이 문장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도 같이 가야겠죠. 이게 직전이 돼야지만 완성이 되더라고요. 3학년 애들. 그리고 더 걱정인 거는 얘네들이 이러고 나서 이제 수능에 올인하게 되고 한 달 반 쉬고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